네, 코스닥은 상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이었죠. 3%대 급락 보이고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4라는 숫자까지 보이기도 했었는데 현 구간 코스닥은 3% 가까운 급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도 잘 마무리해 봐야겠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두 분과 함께 알아보죠. 이건희 부장, 유창희 대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좀 힘든 시장에서 그래도 또 이렇게 하루 시장이 좋아지니까 웃음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SPG로 OX 이야기 들어볼게요. 현대차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SPG가 고점을 뚫어내고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변동성도 좀 큰 상황인데 이 모멘텀 지속될지 아니면 이제 다들 아는 뉴스니까 매도를 노려봐야 되는 건지 의견 보죠. 유창희 대표님, 요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X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약간 유창희 대표님에 대한 편견이 있나 봐요. 어떤 편견이 갖고 네. 네, 어쨌든 현대차가 관심을 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걸로 주가가 뭐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시니컬하시네요. 네. SPG가 뭐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SPG는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감속기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로봇으로 갔을 때는 감속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하고 어떤 협업, 또 현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한 것보다 SPG 투자해서 더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가 오는 것은 부담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매수할 수는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하루 이틀 흐름을 보면서 좀 그 지지선이 확보된다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SPG의 흐름을 보면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올랐고 그 당시에도 SPG는 못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갔던 종목들, 뭐 SBB테크, SPG 다 이미 전고점을 넘겼어요. 그럼 로봇 관련주 내에서 전고점을 못 넘긴 종목을 후발주로 한번 따라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넘긴 이유가 또 있겠죠, 그죠?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로봇 쪽 전반적으로 같이 다 움직이다가 이제는 조금 좀 차별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투자 이슈로 올라갔던 거고, SPG는 기존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목을 못 받았을 때부터 감속기가 주목을 받았고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은 SPG가 더 좋아 보이죠. 근데 지금 SPG가 생각보다 못 가다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M&A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아직 SPG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전 그게 좀 걱정됐거든요. 어제는 SBB가 또 많이 올라가고 SPG는 빠지고 뭐 이런 상태가 나왔는데 뭐 이런 현상은 계속 뭐 그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갖고 계신 분들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마이너스권이신 분들은 오늘 고가에 사신 분들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좀 더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뉴스가 나오면 한번 뭐 매도는 하셔야 되겠죠. 일단 근데 이쪽 산업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뭐 LG, 현대, 그다음에 삼성 다 지금 로봇 사업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핫한 AI도 지금 로봇과 결국에는 기계와 또 IT가 또 접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큰 흐름으로 이어갈 거다. 이 두 개의 테마는 뭐 일부 이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은 테마성 아니냐. 물론 테마성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기차도 사실 추천된 테마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첫 번째 SPG는 두 분의 O를 다 받았고요. 두 번째 제주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반도체 이야기 살짝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수혜로 몇몇 종목들이 올랐는데 왜 하필 그중에 제주 반도체를 샀을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수혜 입을까에 대해서는 OX 나뉘어졌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네. 사실 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수혜주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중에 제주 반도체를 매수하는 혹은 그게 더 좋은 그런 매력도가 또 따로 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를 보다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이것 때문에 수익이 뭐 나거나 좋아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 반도체가 또 주목하는 이유는 멀티 패키징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를 키우려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메모리를 굉장히 고대형 메모리, 이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을 확산하겠다라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라든지 이런 패키징 기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이 못 하고 있는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TSMC가 너무 잘하고 있는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회장도 한번 그 평택에 가서 얘기하면서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AI 반도체로 넘어가게 되면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TSMC입니다. 결국 이걸 따라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돌려 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제주 반도체 그런 의미에서는 같이 또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들어봤고 빠르게 화신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루시드 한국 진출 기대감에 오늘 이 종목이 오르는 건지 사실 화신 포함한 그 자동차 부품주들의 최근 성적표가 좋아요. 네. 여기서 더 봐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오로일치가 됐습니다. 화신 제 관심 종목 안에 있는 또 대표적인 부품주긴 해요. 미리 가로철고 알려주시죠. 아니 관심 종목에만 있어요. 관심 종목에만. 네. 급등하고 나서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오르면 내가 봤다. 네. 근데 저 만약에 루시드 때문에 오르는 거면은 전 X를 칠 텐데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보시면 시장이 좀 2월부터 3월까지 흐름은 주가 지수만 보면 재미가 없죠.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 말고요. 그런데 의외로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기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섹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판매 잘 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잘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도 같이 이제 한 3월 들어서 좀 흐름들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점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개별 이슈보다는 전체 시장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 조금 더 이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루시드 때문이 아니라 저 키워드 때문이 아니라 최근에 부품주 흐름이 좋았기에 화신 조금 더 보겠다. 오로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 보시죠. 마음, 캐파 증설. 이모희 부장님이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 아닌데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어떤 종목인지 열어볼게요. 마인즈랩 그리고 DI 동일 먼저 들어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알루미늄 박이 네. 엄청 핫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제가 추천한 종목까지 안 보였죠. 그래요. 네, 그것까지 안 보였어요. 네. 어쨌든 최근 알루미늄 박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DI 동일 자회사가 계속해서 캐파를 증가시키고 있죠. 동일 알루미늄이 아변기를 3기를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게 한 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증가시키는데 3기를 동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좀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 이 시장은 커지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아쉽죠. 사마 알루미늄이 롯데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반사이익을 누린 부분들. 근데 당연히 동일 알루미늄도 그런 부분들 수주를 일부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롯데 알루미늄이 영원히 공급을 안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은 하더라도 투자 심리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러시아는 계속해서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할 것이고 이틀 미뤄졌죠. 유럽 CRMA 관련해서 기대감들도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차세대 배터리 나트륨 이온 전지 관련해가지고 나트륨 이온 전지는 동박이 사용 안 되고 알루미늄박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앞으로 새로 어쨌든 배터리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되지
퇴보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알루미늄 박의 수요, 알루미늄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쌀까? 사마 알루미늄하고 가격 비교를 해본다면 물론 이제 약 두 회사의 차이는 좀 일부 있고 또 DI 동일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뭐 DI 동일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자회사에 대한 평가가 조금 인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도 그래도 저는 지금 여전히 좀 더 갈 자리는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24,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4,000원 DI 동일이었고요. 마인즈랩을 또 마음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엮어주셨는데 제가 싫어하는 기술이에요. 저의 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이거든요. 저의 자리도 위협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근데 마음 아이라는 이제 회사를 사명을 아예 바꾸기로 좀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인즈 랩이 아니라 마음 AI 이렇게 이제 회사명이 바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어제 급락 이후에 또 다시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가 또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데 AI 관련주들 보면 대부분 약간 이제 조금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잘 뭐 감안하셔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마인즈 랩은 생각보다 좀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 팀에서 탐방을 갔다 와 본 결과로는 뭐 회사는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 AI 서비스 기업이고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을 선보였고 이게 AI 휴먼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트룩스는 이제 플래닛 스튜디오 이쪽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마인즈랩은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쪽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챗 GPT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인공지능 AI 서비스들을 한 군데 연결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강점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에서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마인즈랩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휴먼 관련된 매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좀 이제부터 조금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잘 받았기 때문에 조금 좀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가 매수하면 가격 전략은요? 뭐 가격 전략은 한 목표가는 좀 중기로 한 4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21,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21,600원, 목표 주가 4만 원, 마인즈랩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34% 오름세, 오늘 기관의 매수가 현물 시장에선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요즘 외국인이 참 2차 전지 좋아해요. 2.96% 급등한 780.47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이건희 부장님, 동시효과 구간에서 봐야 될 종목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하도 빛을 못 봐서 네. 이제 오늘은 어제 급등 며칠 빠졌는데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13.5% 정도 급등한 원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 관련돼서 이제 오늘 뭐 리포트 중에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을 언급하면서 원준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런 건 여러 가지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양극재를 만들든 음극재를 만들든 원준의 이제 열 처리 기술 같은 열 소속로를 갖고 이제 열 처리하는 기술을 항상 처음에 써야 됩니다. 물질을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원준이 뭐 단순 그냥 2차 전지 장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전지를 처음 만들 때 소재를 가공할 때 써야 되는 무조건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 장치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수주가 좀 중단되어 있고 안 나오다 보니까 기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준 봤고요. 유창희 대표님은요? 기아 맞습니다. 오늘 뭐 조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네.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이틀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승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상승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기아는 오늘 상승을 좀 해주면서 최근 3월달 혹은 2월부터 행보하던 박스권 상단을 양봉으로 돌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양봉이 나와주면서 매물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도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후발로 진짜가 무엇인가를 구분할 때 기아 같은 경우는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오늘 특징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오후까지 상승이 멈추지 않고 계속 양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보인다라며 기아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코스피는 2380.1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80.77포인트로 현재 처음으로 3%가량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한 번 2차 전지주들이 또 올라주면서 특히 에코프로의 시총이 더 크게 늘어났고요. 에코프로 BM도 7%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